지금 이 순간도 당신의 머릿속은 같은 걱정을 되새김질하고 있습니다. 그 고민 이미 해결된 적도 없는데 당신은 매일같이 그것을 다시 꺼내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문제는 삶이 아니라 그 고민을 반복하는 습관입니다. 한번 시작된 생각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하루를 집어삼키고 당신의 기운까지 빼앗습니다. 혹시, 만약, 그 단어들이 당신을 밤새 깨워놓고 다음 날까지 붙들어 맵니다. 당신이 힘든 이유는 세상이 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신이 같은 생각을 수십 번 되감고 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고통은 한 번뿐이지만 그것을 계속 떠올리는 사람은 그 고통을 100번 다시 산다. 이제 묻습니다. 그 고민 정말 지금 필요한가요? 지금부터 우리는 그 오래된 고민의 고리를 끊고 걱정의 습관을 벗겨내는 철학적 해법을 찾을 것입니다. 일부 멈추지 못하는 뇌, 그 자동 재생의 비밀. 한번 떠올린 생각이 마음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는 이유, 그건 뇌가 그 생각을 미완성된 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끝난 일인데도 계속 머릿속에서 되감습니다. 마치 닫지 않은 문 앞을 계속 확인하듯이 말이죠. 누군가의 말이 마음에 남을 때 왜 그때 그렇게 말했을까? 자꾸 떠올라 잠 못 이루는 밤. 이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뇌의 자동 반응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이가르닉 효과라고 부릅니다. 완결되지 않은 일은 뇌 속에서 계속 열려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일까요? 이미 끝난 대화가 며칠이 지나도 다시 재생됩니다. 부모로서 자식에게 한 말, 직장에서 했던 선택, 혹은 다투고 돌아온 날의 말 한마디까지. 그때 좀 참을걸. 그 말을 하지 말걸. 이런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뇌는 그 장면을 다시 실행시킵니다. 결국 현실은 이미 지나갔는데 우리 마음은 여전히 그날에 머뭅니다. 이게 바로 생각의 자동 재생. 문제는 그 장면이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감정까지 함께 재생된다는 겁니다. 그때의 화, 그때의 미움, 그때의 억울함이 다시 살아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몇 년이 지나도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합니다. 그건 미움이 남아서가 아니라 그 생각을 계속 눌렀기 때문이에요. 한번 떠올리면 뇌는 그 기억을 더 진하게 굳힙니다. 생각은 감정의 불씨를 키우고 감정은 다시 생각을 불러옵니다. 이게 바로 고민의 고리입니다.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무엇보다 먼저 내가 지금 또 그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 단순한 자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너무 익숙하니까요. 걱정은 습관처럼 흘러가고 그 안에서 자신이 빠져있는 줄도 모릅니다. 이건 마치 텔레비전을 켜놓고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소리는 분명 나는데 이미 배경이 되어버린 것이죠. 한번 떠올린 걱정은 배경음악처럼 흐르고 그 소음에 마음이 피로해집니다. 노년기에 들어서면 이 생각의 자동 재생은 더 강해집니다. 생각할 시간이 많아지고 조용한 시간 속에서 과거의 일들이 불쑥불쑥 올라오죠. 자식이 했던 말, 형제 간의 오해, 건강에 대한 불안, 이 모든 것이 아무 일도 없는 시간에 조용히 되살아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 생각을 끊으려 하지 않고 왜 이런 생각이 들까 하며 또 다른 생각을 이어붙입니다. 그렇게 생각은 생각을 낳고 걱정은 걱정을 키웁니다.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몸은 지치고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이제 질문해 볼 때입니다. 정말 그 생각이 당신을 돕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종종 생각이 많으면 현명하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생각이 꼭 깊은 생각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반복된 잡념일 뿐입니다. 생각이 많을수록 결정은 늦어지고 결정이 늦어질수록 불안은 커집니다. 노년의 후회 중 가장 많은 말이 이것이라죠. 괜히 그렇게 걱정만 했지. 결국 다 지나가더라. 그렇습니다. 문제의 대부분은 시간이 해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시간 동안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뇌는 원래 생각을 멈추는 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멈추려 하면 오히려 더 떠올립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억누르기보다 바라보기입니다. 지금 내 머릿속에 같은 걱정이 돌고 있다는 걸 조용히 바라보는 연습?
처음엔 쉽지 않겠지만 이게 바로 생각의 고리를 멈추는 첫걸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마음은 과거로 가 있거나 미래로 달려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인생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지나간 일은 기억이고 오지 않은 일은 상상일 뿐 지금 이 순간만이 현실입니다. 그 현실로 돌아오면 생각의 회로는 조용히 멈추기 시작합니다. 걱정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걱정이 더 이상 당신을 붙잡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생각의 자동 재생은 습관이지만 습관은 언제든 새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단 한 가지, 이 말을 마음에 새겨두세요. 이 생각, 지금 나에게 정말 필요한가? 이 질문 하나가 당신의 머릿속 자동 재생 버튼을 멈추게 만들 것입니다. 2부. 생각은 비극을 2번 일으킨다. 고민이란 묘한 겁니다. 이미 끝난 일을 붙잡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앞당겨 괴로워하게 만드니까요. 우리는 현실의 고통보다 생각 속 고통으로 훨씬 더 많이 지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은 한 번뿐이지만 그것을 떠올리는 사람은 그 고통을 100번 다시 산다. 맞습니다. 한 번의 상처는 짧지만 그걸 붙잡고 되새길수록 고통은 수십 번 자라납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말 한마디, 그때는 그냥 스쳤지만 며칠, 몇 달이 지나도 문득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내가 그때 왜 그 말을 들었을까?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 그 생각이 다시 떠오를 때마다 뇌는 그 상황을 다시 실행시킵니다. 결국 몸은 반응하고 심장은 빨라지고 그때의 분노와 억울함이 다시 되살아나죠. 생각은 기억을 깨우고 기억은 감정을 불러옵니다. 감정은 또 생각을 낳습니다. 이게 바로 마음의 굴레입니다. 문제는 그 굴레를 우리 스스로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자꾸 떠올라요.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생각을 밀어내려 하면 오히려 더 강하게 돌아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걸 의지의 역설이라 불렀습니다. 잊으려는 의지 자체가 기억을 더 강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억누르지 말고 지금 내가 또 떠올리고 있구나. 그 사실만 알아차리면 됩니다. 이 인식 하나가 생각의 흐름을 끊습니다. 노년의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가 불안한 게 아니라 그 불안을 반복해서 생각하는 습관이 문제입니다. 건강검진이 또 나쁘면 어쩌지? 자식이 힘들면 어쩌나? 이런 걱정이 끝나기도 전에 다음 걱정이 이어집니다. 결국 하루가 온통 예상된 불행으로 채워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걱정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미래가 어둡기 때문이 아니라 생각이 어두워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은 결핍이 아닌 상태에서 온다. 라고 했습니다. 즉, 괴로움이 없는 순간이 이미 행복이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행복을 찾느라 괴로워하고 불행을 상상하느라 지금의 평화를 놓칩니다. 한 어르신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내가 젊을 땐 늘 걱정했는데 지금 돌아보니 그 일들 중 진짜로 일어난 건 하나도 없더라. 그 말이 인생의 진리입니다. 인간은 실제보다 생각으로 더 많은 고통을 만듭니다. 생각은 칼과 같습니다.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자신을 살리기도 해치기도 합니다. 생각을 억누르지 말고 그 생각을 지켜보는 나를 세우세요. 지금 나는 또 같은 걱정을 하고 있구나. 그 인식만으로도 생각의 반복은 약해집니다. 고민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고민이 내 안의 습관임을 먼저 알아차리세요. 그 순간 당신은 이미 그 습관에서 반쯤 벗어난 것입니다. 생각을 멈추는 첫걸음, 자각의 힘.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생각을 좀 멈추고 싶다. 하지만 그게 마음처럼 되지 않지요. 머릿속이 복잡할수록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오히려 더 많은 생각을 불러옵니다. 그건 인간의 뇌가 멈추는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때 필요한 건 억누름이 아니라 자각입니다. 지금 내가 또 그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걸 알아차리는 순간 생각의 힘은 눈에 띄게 약해집니다. 자각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그건 생각을 없애는 게 아니라 생각을 바라보는 자리를 한 걸음 옮기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어떤 분은 밤마다 같은 고민을 합니다. 내가 젊을 때 그때 그 선택만 다르게 했어도 지금은 달랐을 텐데. 그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자신을 탓하고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런데 그때 잠시 멈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나는 과거를 되감기하고 있구나. 그 인식 하나만으로 그 생각은 현실이 아니라 단지 떠오른 생각임을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감정이 조금씩 당신에게서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마치 텔레비전을 보다가 이건 드라마일 뿐이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처럼요. 생각에 빠져 있을 땐 그 안의 인물처럼 괴롭지만 그걸 바라보는 순간 당신은 관객이 됩니다. 이게 바로 자각의 힘입니다. 노년이 되면 몸보다 마음이 더 피곤하다고들 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생각이 너무 오래된 버릇이기 때문이에요. 특히 조용한 오후나 잠들기 전 마음속에 갑자기 들이치는 기억들. 그때 그 사람은 왜 나에게 그렇게 했을까? 그때 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은 당신을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그저 익숙해서 떠오르는 겁니다. 우리의 뇌는 익숙한 생각을 안전하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같은 후회, 같은 불안을 계속 반복합니다. 이걸 끊는 첫걸음은 생각을 없애야겠다가 아니라 이건 또 반복되는 생각이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 순간 당신은 이미 생각의 주인이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 생각이 나요. 그럴 땐 한번 숨을 고르세요.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세요. 지금 나는 괜찮다. 지금 이 순간만 보면 정말 괜찮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혹은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앉아 있고 숨을 쉬고 그저 살아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연습, 그게 자각의 본질입니다. 식사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걱정하며 밥을 먹으면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죠. 하지만 한 숟가락에 집중해 보세요. 음식의 향, 온도, 식감이 느껴질 겁니다. 그게 바로 현재로 돌아온 마음입니다. 산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날씨가 어떻지? 이런 단순한 물음 하나로 마음이 지금으로 돌아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이 조용히 멈춥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관심이라 부릅니다. 마음을 없애려 하지 않고 그 마음을 바라보는 수행이지요. 생각은 적이 아닙니다. 생각을 없애려 하면 싸움이 되고 바라보면 친구가 됩니다. 걱정이 떠오를 때마다 지금 걱정이 올라오네 하고 말해보세요. 그 말 한마디로 생각은 힘을 잃고 흘러갑니다. 이건 단순한 심리 기술이 아닙니다. 평생의 습관을 바꾸는 철학적 훈련입니다. 생각이 곧 나다라는 믿음에서 벗어나 나는 생각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일. 그 자리에 서면 세상이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문제는 그대로인데 마음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그게 바로 자유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고통을 불가피한 것으로 봤지만 우리가 그 고통을 반복하는 건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자각은 그 선택을 바꾸는 열쇠입니다. 오늘 하루 불필요한 걱정이 떠오를 때마다 이 한 문장을 떠올려 보세요. 지금 나는 생각을 보고 있다. 이 짧은 자각이 당신의 머릿속 고리를 멈추게 할 겁니다. 생각이 고요해지면 마음은 자연히 가벼워집니다. 그 고요 속에서 비로소 삶의 지혜가 피어납니다. 4부.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내려놓는다. 살다 보면 마음이 괴로운 이유에 절반 이상은 내가 바꿀 수 없는 일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애써도 바뀌지 않는 사람,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놓지 못합니다. 고대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우리의 불행은 사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해석하는 마음에서 온다. 그는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자유도 미래도 가진 것도 없었지만 그는 평생 고요한 마음으로 살았죠. 그가 찾은 비결은 단 하나였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 이 간단한 구분이 삶의 고통을 반으로 줄인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 반대를 하죠.
통제할 수 없는 일에는 매달리고 정작 바꿀 수 있는 일은 무심히 흘려보냅니다. 자식이 힘들어할 때 부모는 밤새 잠을 설칩니다. 하지만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순 없습니다. 그저 옆에서 지켜보는 일,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몸이 변하고 어느 날 문득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낍니다. 그때 불안이 올라오죠. 내가 더 나빠지면 어쩌지? 혹시 큰 병이 아닐까? 하지만 걱정이 건강을 바꾸진 못합니다. 할 수 있는 건 몸을 돌보고 검진을 받고 조심히 살아가는 것뿐이죠. 그 이유는 내 영역이 아닙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나에게 달린 것은 나의 생각과 태도뿐이다. 그 외의 모든 것은 나의 바깥에 있다. 이 말을 들으면 조금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포기가 아니라 자유의 선언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일에 힘을 쓰지 않겠다는 다짐이니까요. 누군가의 말 때문에 화가 났을 때도 그 말을 바꾸려 애쓰지 말고 그 말에 대한 내 반응을 조용히 바꿔보세요. 그 사람은 저런 말을 할 수도 있겠지. 이 한 문장만 떠올려도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우리는 인생의 대부분을 통제할 수 없는 일에 쏟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 과거의 실수, 예측할 수 없는 내일. 하지만 진짜 평화는 지금 내 마음의 상태를 다스릴 때 옵니다. 비가 오는 날 하늘을 탓하지 않듯 세상도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산을 준비하듯 내 태도를 준비하면 됩니다. 그게 인생의 지혜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수용이라 부릅니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거기서 배움을 얻는 태도. 에픽테토스가 말한 수용의 철학은 결국 부처님의 무상과 닿아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편안해집니다. 노년이 되면 자식 걱정, 건강 걱정, 관계의 후회로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건 결국 내 손을 떠난 일들입니다. 걱정이 올라올 때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이건 내가 바꿀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내 반응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이 짧은 인식이 불안을 이기는 첫 번째 방패가 됩니다. 에픽테토스는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 누구보다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이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마음을 길들였을 뿐이죠. 결국 인생의 주인은 상황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세상을 바꾸려 애쓰는 대신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면 그 순간 이미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5부. 단순하게 사는 용기. 생각의 멈춤은 삶의 해방. 살다 보면 복잡하게 사는 게 똑똑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혜는 단순함에서 나옵니다. 에픽테토스가 말했듯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게 훨씬 어렵고 결국 그게 진짜 힘입니다. 단순하게 산다는 건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니라 생각을 선택하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은 하루에도 수천 번씩 쓸데없는 생각으로 가득 찹니다. 누가 뭐라 했는지, 내가 손해본 건 없는지,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생길지. 그 생각의 대부분은 현실이 아니라 가정입니다. 하지만 뇌는 그걸 실제처럼 받아들이죠. 그래서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미리 지치고 벌어지지도 않은 일에 미리 슬퍼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생각 다이어트입니다. 몸이 과식으로 병들 듯 마음도 생각을 너무 먹으면 무거워집니다. 하루에 한 번쯤은 아무 자극 없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TV도 휴대폰도 끄고 그저 창밖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몇 분이 당신의 마음을 숨쉬게 합니다. 많은 이들이 말하죠. 가만히 있으면 더 불안하다. 그건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는 늘 뭔가를 보고, 듣고, 걱정하며 살아왔습니다. 가만히 있는 연습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하지만 잠시 고요 속에 머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속이 처음엔 시끄럽다가 조금씩 잦아듭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면 괜찮네. 바로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회복되고 있는 겁니다. 단순한 삶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쓸데없는 걸 덜어내는 용기입니다. 물건이 많으면 방이 어지럽고
생각이 많으면 마음이 어지럽습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을수록 물건은 버리면서도 생각은 버리지 못합니다. 이제 그 반대로 해봅시다. 물건은 남겨두더라도 불필요한 생각은 정리하는 겁니다. 그 말이 왜 그렇게 서운했을까? 그 사람은 나를 왜 이해 못할까? 이런 생각이 올라오면 그냥 흘려보내세요. 그건 당신의 감정이 아니라 오래된 습관일 뿐입니다. 불교에서는 무소유를 말하지만 그건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의 짐을 덜라는 뜻이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나를 탓하는 마음, 그 모든 게 결국 짐입니다. 그걸 덜어낼수록 당신의 하루는 가벼워집니다. 한 어르신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예전엔 세상이 복잡했는데 지금은 내가 단순해져서 세상이 편해졌어. 그 말이 인생의 결론 아닐까요? 단순함은 결국 용기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뒤처질까봐, 내가 손해볼까봐, 걱정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용기.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냥 숨쉬고 살아있음을 감사하는 마음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살았고, 이제는 남은 시간 동안 조금 더 단순하게, 조금 더 고요하게 살아도 됩니다. 단순한 삶은 생각이 적어서가 아니라 불필요한 생각에 끌려가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속에도 조용한 여백이 생기길 바랍니다. 그 여백이 바로 평안이고 그 평안이 곧 지혜입니다. 복잡한 세상에서 단순하게 사는 것, 그게 가장 어려운 일처럼 보여도 사실은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걸 바꾸려 애쓰지 말고 그저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 줄 겁니다. 해결되지 않는 고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붙잡지 않을 때 조용히 흩어질 뿐입니다. 고민은 언제나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고민이 당신의 하루를 삼킬지 지나가는 바람이 될지는 당신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생각을 줄인다는 건 세상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평안하다면 그것만으로 이미 인생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걱정을 버리려 애쓰지 말고 그 걱정을 바라보세요. 그 순간 당신은 이미 걱정보다 커져 있습니다. 별빛 철학은 오늘도 당신의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의 끝에서 이 말을 남깁니다. 그대의 생각이 고요해질 때 삶은 비로소 빛을 되찾습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안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걸어가 주세요. 당신의 응원은 별빛 철학이 더 깊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고요한 밤, 당신의 생각이 잠시 쉬어가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